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사건이 보도되면서 주시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 논란이 일어난 지 6달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자, 최근에 주호민 씨 자녀의 아동학대 사건. 아동학대 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1심 판결 나기 전에 그렇죠. 예상하는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요. 저희 예상이 뒤집어졌죠. 그렇죠. 안 됐죠. 사실 저희는 뭐 아주 확실하게 예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주된 의견은 이게 대법원에서 이미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로고 형태로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주호민 씨 사건에서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고, 그렇다면 특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그렇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증거 능력 인정해서 유죄가 나왔죠. 그렇죠. 선고유예도 결국엔 유죄입니다. 유죄죠. 선고유예가 나왔고 이제 그 피고인 측에서는 항소를 당연히 항소를 하죠. 결정을 했습니다. 예. 도대체 왜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일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보면 지난번 그 대법원 사건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맞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논리적이죠. 네. 근데 이번 판단에서는 사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맞다. 하지만 이 사안은 그 사안과 다른 좀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그것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위법성 조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 증거 능력이 있는데 그 해당 여러 이제 말이나 언어적인 행위 중에서 일부는 아동학대가 맞다. 이렇게 해서 선고유예를 낸 거예요. 판사님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도 존중을 하면서 어떻게든 사안의 특수성에 맞게 하려고 고민은 상당히 많이 하셨던 걸로 저는 이렇게 아직 판결문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기사를 보면 그렇게 이해는 돼요, 저는. 그런데 이게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도대체 뭔 소리야? 뭐 그래서 증거 능력이 왜 있다는 건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뭐 녹음 파일이든 아니면 사진 자료든 뭐 여러 가지가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증거가 유효한 증거인지 그렇죠. 이 사건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법의 방법으로 수집된 거면 증거로 들어오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아무리 증거일지라도 이 수집되는 과정이 너무 불법이잖아.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녹음했잖아. 그럼 그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잖아. 그러니까 증거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주호민 씨 사건의 판사님은 이게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은 맞아. 근데 우리가 형법상 불법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 이 법에 해당하는 행위일지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처럼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로 들어와도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정당 행위로 증거 능력을 들어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의 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뭐 보충성, 긴급성 이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5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정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판사님께서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다 이 요건을 갖췄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건데, 사실 이게 항소심 내지는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갈 것 같거든요.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이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도 그때 저희가 이제 영상 찍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장애 아동이나 자폐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그렇죠. 아니하면 아동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했던 이야기, 이게 입법으로 해결이 그렇죠. 될 제도가 필요가 빨리 개선돼야 있다.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교원단체나 이제 이런 선생님들 쪽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뭐 그냥 수업은 너도 나도 다 녹음해도 되네. 그냥 아이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학폭을 하면 그냥 학폭을 열고 FM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사실 이게 교권도 무너지고 아이의 인권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사안 자체가. 그래서 이 지금 항소심으로 갔죠. 네네네네. 이제 항소심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다투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정당행위라는 논리로 그렇죠.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법의 테두리와 교육의 테두리 이것들이 함께 조화롭게 좀 나는 판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제 항소심에서도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